자, 오늘 ERP 회계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첫 번째 1강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경영혁신과 ERP에 대한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경영혁신과 ERP, 그 다음 ERP의 구축과 도입, 그 다음에 확장형 ERP, 이 ERP2라고도 얘기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공부해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보시면 경영혁신과 ERP. 자, ERP의 의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자, 전사적 자원관리란 얘기죠. 영업에서 생산 출하에 이르는 기업의 모든 업무 과정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신 경영 시스템으로 기업 내 생산, 회계, 인사, 물류 등의 업무 프로세스들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정보들을 상호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 생성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자,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나와 있죠. 이것이 ERP라는 뜻이어서 경영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영활동에 쓰이는 기업 내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정보 시스템이다. 이 통합정보 시스템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는 통합적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회사의 자금, 회계, 그 다음에 구매, 생산, 판매 등 모든 업무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자동 조절해주는 전산 시스템을 뜻하기도 하고, 넓은 의미로는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전사적으로 경영자원의 활용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영 개념으로 기업의 활동에 의해 쓰여지고 있는 기업 내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통합정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ERP는 통합정보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ERP라고 하는 건 전사적 관리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경영기업의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영활동에 쓰이는 기업 내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정보 시스템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 통합정보 시스템이 이런 원리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ERP라는 것은 통합정보 시스템에 이루어서 이렇게 이뤘다가 확장 ERP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업 간의 협업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이 똑같은 통합 정보 시스템이지만 이 ER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업, 우리 자체 내에서만 인사다, 생산이다, 물류다, 이렇게 구매다, 무역이다. 이 자체 내에서 통합적으로 우리가 모든 거래처 같은 것도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었던 건데, 확장 ERP는 우리 자체 내 기업뿐이 아니고 기업과 고객 간의 협업에 따라서 아니면 기업과 외국 기업까지죠. 이것을 우리가 통합으로 통합정보 시스템을 이루어지는 것이 확장 ERP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험 문제는 우리가 MIS 1960년대 경영정보 시스템은 나오질 않고요. MRP1, MRP2, ERP1, ERP2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발전 과정은 우리가 이렇게 MRP1과 MRP2는 개별적 연기였다가 ERP 쪽에서부터 시작해 1990년부터 ERP, ERP2 확장 ERP에서부터는요, 이건 통합 우리가 정보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데 ERP1은 기업 안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이 확장 ERP로 갔을 때 2000년 이후에서부터는 뭘로 바뀌었느냐? 기업과 기업, 아니면 외국과 기업, 아니면 기업과 고객 간의 우리 기업 간의 협업에 따라서 ERP2가 발전이 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ERP의 발전 과정이라고 나와 있죠. 자, ERP 발전 과정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MRP, MRP2, ERP, ERP2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 MRP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 자원의 비능률과 낭비를 제거하여 생산활동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법이고, 그 기법에서 MRP 프레스는 최초였었죠. 1970년도니까. 그래서 생산 중심의 출발, 그러니까 생산 중심의 출발이고, 재고 비용의 감소의 목적, 그 다음에 자재 수급 관리한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MRP2에서는요, 단순히 자재 원가 절감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사용하는 설비까지 포함하는 의미의 기법이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생산 중심의 출발을 했지만 원가 절감에 대해 목적을 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MRP와 MRP2는 뭐가 중요한 거냐? 생산 중심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출발이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ERP, ERP2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RP는요, 기업에 사용하는 여러 단위의 시스템을 경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경영 관점에서 출발했다는 얘기죠. 생산 중심의 출발에서 우리가 경영 관점의 출발으로 전사적 자원관리 통합정보 시스템을 이루어진 것이고, 경영 혁신을 목적으로 ERP가 1990년도서부터 이루어지게 된 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ERP2, 이 ERP, 확장 ERP라는 똑같은 말이죠. 글로벌 경쟁 활동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이 비즈니스를 가능케 하는 ERP다. 그래서 기업과 고객 간의 효율적인 관리로서 서로 윈윈윈 목적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ERP2라고 하는 ERP1과 ERP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합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범위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ERP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죠. ERP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영업, 생산, 구매, 재고, 회계, 인사, 무역 여러 가지가 많겠죠. 등의 회사 내 모든 단위의 업무가 통합되어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우리가 처리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즉 하나의 정보는 하나만 입력하고 입력된 정보는 가공하지 않은 데이터로 어느 부서건 어느 업무에서도 참조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보관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또한 시스템의 개방을 통하여 각 부서 및 공급자들에게 자료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일원화된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능적 특징, ERP 특징은 기능적 특징이 있고 기술적 특징이 있습니다. 자, 나중에 기술적 특징이 더 중요하지만 양쪽 다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자, 기능적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국적, 우리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거고 다 통화, 화폐 단위가 다르겠고 또 언어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능적은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의 지원으로서 우리가 중복 업무의 배제 및 실시간 정보 처리 체계의 구축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지향하는 선진화된 우리가 최고의 실용성 수용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픈 멀티라고 나왔죠. 오픈 멀티 벤더라고 나와 있죠. 이게 개방적 시스템, 언제든지 개방적으로 우리 시스템을 우리가 가동할 수 있다는 얘기고, 파라미터 지정에 의한 프로세스의 정의라고 나왔죠. 잠깐 밑에 보시면 파라미터라고 하는 말은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료가 처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명령어를 입력할 때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수치 정보다. 여러분들 나중에 시스템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우리 회사에 맞게끔 환경 설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라미터, 우리가 지정에 의한 프로세스의 정의, 이것은 여러분들 기초 환경 설정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자료를 처리하도록 만들어지는 명령어를 입력할 때 나와주어진다는 거죠. 거기서 여기 보시면 특징 기능에 사용하여 조직의 변경이나 프로세스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파라미터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공 및 경영, 조기 경비 체계 구축이라고 나왔죠. 이것은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것이고, 투명 경영, 우리가 경영을 투명 경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기술적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4세대 언어 개발, 강경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그 다음에 채택이고, 그 다음에 객체 지향 기술 사용, 그 다음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우리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캐스트콜 이렇게 나와 있죠. 캐스트콜 사용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 환경 및 이 비즈니스 수용할 수 있는 우리가 멀티티어 환경 구성이라고 나와 있죠. 자, 4세대 언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나온 것처럼 1세대 기계어라고 써 있죠. 오른쪽에 2세대, 3세대, 4세대인데 1세대는 기계어, 다시 말해서 컴퓨터에 직접 읽을 수 있는 이진 숫자 0과 2를 이용해서 이거 쓸 거냐 안 쓸 거냐,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이루어져서 우리가 만들어진 언어를 말하며 그 이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2세대 어셈블리 언어라고 나와 있죠. 기계어의 단점을 극복하고 1세대 기계어를 극복하고 작성 과정을 편리하도록 개발하는 기호 언어로 바뀐 거예요. 숫자에서 우리가 기호로 우리가 바뀌게 된 거죠. 3세대 컴파일러라고 나와 있는데, 자, 컴퓨터에서 즉시 우리가 실행될 수 있는 형태의 목적 프로그램으로 바꾸어지는 번역 프로그램으로 3세대 언어가 된 것이고, 지금 이제 4세대 언어는 그 다음에 있는 신형 컴퓨터 언어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4세대 언어가 이렇게 발전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강경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우리가 시스템에 대해서는 자체 개발하는 경우 기존 데이터를 쉽게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왔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도 보시면 이제 쭉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자체 개발하는 경우 그 기존 데이터를 쉽게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케이스쿨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케이스쿨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케이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자동화하여 품질 향상하고 개발 기간을 단축하여 유지, 보수, 절감하는 우리가 효과를 갖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여기 나와 있던 강경 데이터, 자, 객체 지형 기술 사용이라고 나왔죠. 이것은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전체 시스템을 변경할 때 우리가 굳이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고 업데이트를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객체 지향 기술 사용이라고 한 것이고, 우리가 케이스쿨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말씀 그대로고, 그 다음에 인터넷 환경 및 이 비즈니스 수용을 할 수 있는 우리 멀티티어라고 나왔죠. 이 비즈니스라는 건 인터넷상 거래라고 하는 게 전자상 거래죠. 그 다음에 인터넷 기업, 우리 이 비즈니스가 이제 앞으로 이 인터넷에서 모든 걸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범위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ERP와 BPR이라고 나왔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BPR이란 우리가 업무 재설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우리가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업무 재설계, 업무 재구축, 경영혁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BPR은 원가, 품질, 서비스의 속도와 같은 주요 성과 측정치의 극적인 개선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급진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을 정의로 한다. ERP는 BPR의 조직적으로 절차적인 변화 관리를 요소들을 고려하여 개발되었으며 ERP의 수단으로 BPR이 활용된다. 그러니까 우리 ERP 수단으로서는 BPR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이유는 ERP의 구축 시 ERP에 내장된 선진 업무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BPR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BPR이라는 것은 업무 재설계, 업무 재구축, 경영혁신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잊어먹지 않도록 해주세요. 옆에 보시면 BPR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라고 나왔죠. 우리가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하여 특히 컴퓨터의 힘을 이용할 수 있게 회사의 조직 등을 재편성하는 것. 여기 BPR이라는 뜻입니다. BPR의 효과, 근본적인 생각, 혁신적인 업무 재설계, 비용과의 시각 및 품질 개선, 이런 것들이 우리 BPR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BPR의 목표는 원가, 품질, 고객 만족의 주식의 가치 등의 관점에 측정되는 프로세스의 제품 및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ER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이라고 나왔죠. 이건 뭐라 나왔냐? 전사적 자원관리, 기업의 자원관리, 통합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 다음 베스트 여기 플래틱스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것은 우리가 선진 업무로서 우리가 모범 경영, 선진 업무 프로세스를 이걸 뜻하는 겁니다.
자, ERP의 구축. 자, ERP 시스템은 분석, 설계, 구축, 구현 4단계의 과정으로 거쳐서 구축한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분석, 설계, 구축, 구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분석에 대해서는 AS, IS라는 파악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AS라는 건 After Service라고 나와 있죠. 여기 제품 판매 후, 제품 판매 후에 애프터, 그래서 판매 후에 품질에 대한 사후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고, 비퍼 서비스, BS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회사에게 클레임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회사에서 우리가 소비자에게 방문하여 클레임 또는 잠재 클레임에 대해서 해소하는 것들을 비포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고, 인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소비자에게 제품 판매 시점에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하는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 설치 시 주의, 사용 및 동작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해 줌으로써 소비자에게 제품 사용 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옆에 보면 데스크 포스팅이라고 나왔죠? 데스크 포스팅 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TFT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 회사의 중요한 일을,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 각 부서에서 사람들을 딱 뽑습니다. 각 부서에서 선별된 우수한 인재들의 임시팀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팀을 우리가 데스크 포스팅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것들 꼭 많이 나오는 것이고, 분석에는 이렇게 AS부터 IS 파악까지 서비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재를 각 부서부터 뽑아서 만들어진 팀들을 TFT, 말하자면 데스크 팀이라고 나와 있죠. 데스크 보스팀이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시스템 문제 파악이라는 것이고, 주요 성공 요인의 도출, 목표와 범위 설정, 그 다음에 경영 전략 및 비전 도출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협업 요구 분석, 그 다음에 교육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부 추진, 일정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시스템 설치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분석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AS부터 IS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 TET 결성 요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범위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석 이후에 설계가 들어가요. 설계. 자, 이 디자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토비 프로세스라고 나와 있죠. 이 토비 프로세스라는 것은 규정 기반의 업무의 인프라의 구축에 따라서 조직의 구성원은 규정에 대한 접근 경로를 단축할 수 있고, 다양한 지식 정보의 컨텐츠와 연계하여 우리가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규정 기반의 업무를 정착시킬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토비 프로세스 도출, 그 다음에 교육은 다 있다고 그랬죠. 패키지 설치, 그 다음에 패키지 파라미터 설정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환경 설정을 잘 해줘야 되는 것이고, 추가 개별 및 수정, 보안 문제 논의,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의 문제 논의, 사용자 요구사항, 요구 대상 선정,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커스터마이징이라고 나왔죠. 이 커스터마이징, 그 다음에 패키지 기능과 토비 프로세스의 분석 차이의 분석이라고 나와 있죠. 자, 먼저 우리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업체나 수공업자들의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제품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맞춤 제작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커스터마이징은 다른 말로 주문 제작하다, 주문해서 제작하다라는 얘기죠. 주문 제작하는 건 우리가 원가 배웠을 때는 거의 개별 원가 계산 쪽을 많이 얘기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료가 처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명령어를 입력할 때 추가하거나 우리가 변경하는 수치 정보를 파라미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계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구축은 우리가 모듈의 조합,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면서 우리 각 모듈에 대해서 테스트 후에 통합 테스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ERP는 통합 개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축은 우리가 추가 개발 또는 수정 기능 확장,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연계 이렇게 나와 있고, 출력물 제시,
출력물 제시하는 건 구축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교육은 다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설계는 우리 인터페이스의 문제를 논의하고 사용자 요구 대상에 선정을 했지만 우리 구축에서는 우리가 추가 개발 또는 수정 기능 확정,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의 프로그램 연계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구현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운영, 그 다음에 시험 가동, 데이터 전환, 시스템 평가, 그 다음에 유지보수, 향후 일정 수립에 대해서 구현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은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교육에 신경 쓰지 마시고 분석에서는 AS부터 우리가 IS까지 그 다음에 TFT 우리가 TFT 결성 이거 제일 잘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고 현재 시스템 문제를 파악한다는 거 주요 성공 요인의 도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설계는 우리가 토비 프로세스의 도출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이 추가 개발 및 수정 보완 및 문제를 논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인터페이스의 문제를 논의하는 거예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다 설계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토비의 프로세스와 차이 분석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 제일 많이 나오죠. 커스터마이징 이것은 주문 제작한다는 얘기죠. 설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구축에서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모듈을 조합시켜서 테스트해놓고 추가 개발 및 수정 기능을 확정하는 거죠. 확정하는 거고 아까도 수정 문제를 논의하지만 여기는 확정하는 거고 인터페이스에 먼저 아까도 문제 논의했지만 설계에서는 구축에서는 인터페이스에 프로그램을 연계시키는 거고 출력문을 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출력문을 제시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구현은 시스템 환경의 시험 가동, 데이터 전환, 시스템 평가, 유지 보수, 향후 일정 수립이 여기에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 ERP 구축 절차는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요 분석, 설계, 구축, 구현도 순서도 알아야 되겠지만 요 내용물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ERP의 유형이라고 나왔죠. 그 ERP의 구축 유형. 자, 자체 개발, 위탁 개발, 패키지 도입 이렇게 나와 있죠. 일반적인 ERP 시스템 구축 방식에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기업에 100% 맞추기는 힘들다. 100% 맞추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ERP의 도입 및 예상 도입이라고 나와 있죠. 자, ERP의 도입 예상도 이거 자주 나와요. ERP의 도입 예상 효과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통합 업무 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개선, 수익성의 개선, 부서별, 사업장별로 손익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손익관리,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혁신, 그 다음에 생산계획의 소요기간의 단축, 리드타임의 감소라고 나왔죠. 리드타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옆에 나오시면 리드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시부터 완성 때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밑에 나와 있는 사이클 타임이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 사이클 12번에 사이클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된 동작에서 한 동작에서 소요되는 기본 시간 하나를 만들었을 때 그 하나에 만드는 소요 시간을 이거 사이클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리드 타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업주기라는 말이 나중에 영업관리에서 이게 나옵니다. 영업주기는 우리가 생산 시작에서부터 완성된까지 아니고 완성때까지가 걸리는 소요 시간이 리드 타임이지만 그 다음서부터 우리가 다시 영업주기라는 말은 생산 시작서부터 뭘 만들어서 자재를 사와서 뭘 만들어서 제공품, 제품, 완제품이 이루어져서 소비자에게 팔아서 소비자에게 돈을 걷어들이는 데까지가 이걸 영업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팔아서 우리 소비자한테 돈을 회수하는 데까지가 영업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결산 작업의 단축, 그 다음에 원가 절감은 당연한 것이고, 투명한 경영도 당연한 것이고, 표준화, 단순화, 코드화 시켜놓은 것이고, 아까 사이클 타임의 단축 마찬가지죠. 최고 기술 기입의 도입, 최고 정보 기술의 도입, 재고 물류기간 감소, 그 다음에 재고 감소, 장부 재고와 실물 재고의 일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 절감하면 뭐 하겠습니까? 재고가 적게 남아야 원가가 절감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죠. 재고가 많이 만들어가지고 많이 남아놓으면 원가는 그만큼 우리가 절감치 못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물류 생산 쪽에 여러분들도 많이 하겠지만 나중에 사이클 타임과 리드 타임
영업주기 이런 것들은 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중에 리드타임에 대해서는 또 리드타임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생산시서부터 시작서부터 완성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을 리드타임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ERP의 도입 및 예상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ERP의 도입 예상 효과 및 구분. ERP 도입의 예상 효과는 경영층, 사용자, 관리상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경영층에서는 사용자와 관리상이 다 있다고 그랬죠. 경영층은 재무회계, 재무, 회계, 그 다음에 유통, 판매의 원활한 정보 흐름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신속한 의사결정, 그 다음에 위기상황의 탄력적 대응, 그 다음에 낭비 제거, 투명한 경영, 그 다음에 회사 역경 결집으로 우리가 뭐가 나왔습니까? 부가가치세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사용자는 결산 단축, 결산 작업의 단축, 신속한 납기 응답, 고객 만족 증대, 정보 공유가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를 보는 것이고 부서 요구에 맞도록 자료의 가공, 그 다음에 필요 정보의 용이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의사결정의 능력 향상, 업무 계획, 통제, 모니터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관리상에 있을 때는요. 통합정보 시스템의 구축에 의하여 관리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태신정보 기술을 도입하고 정보 인프라 구축에 표준화하고 단순화, 코드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 물류 비용이 감소가 된다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ERP 도입 예상 효과 및 구분에 대해서 우리 또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ERP의 선택 기준이라고 나왔죠. ERP 선택 기준은 여러분들 알 것처럼 자사 환경에 맞은 패키지 선정, TFT 우리가 태스크 포스 팀이라고 나왔죠. 최고의 엘리트 사원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고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선택 기준에서는 그 다음에 경험이 있고 유능한 컨설턴트를 활용한다. 그 다음에 협업 중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구축 방법론에 의해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고 커스터마이징, 다시 말해 주문 제작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사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참여죠. 그 다음에 변화 관리의 기법 도입, 그 다음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에 집중, 그 다음에 신속적인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선택 기준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료의 정확성을 위한 관리 절차다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 ERP 선택 기준에서는 이런 기준으로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자, ERP의 성공 요소와 실패 요소. 성공 요소는 다 좋은 말이겠죠. 실패 요소는 나쁜 말이겠죠. 자, 먼저 성공 요소는요. 경영자의 관심과 기업 전원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작업자만 하는 게 아니고 경영자도 모든 관리자건 경영자건 모든 사람들이건 관리자건 다 이것은 교육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ERP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경영과 지식을 겸비한 인력으로 구성한다. 우리가 TFT처럼 우리가 인재들을 우리가 결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우수한 ERP 패키지를 선정한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실패 요소로서는 기능적 부족, 자질 부족, 사용자 능력 부족, 기업의 관심 부족이라는 얘기죠. 기능 부족이라는 것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 지원의 기능이 부족으로서 부분적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수정, 보완, 추가되는 사항에 많아 기간적,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된 것이고 자질 부족이라고 나와 있죠. 프로젝트를 참여, 인력의 패키지를 구축 능력하고 부족으로 재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TFT를 우리가 결성을 해야 되겠죠. 유능한 유능한 인재들을 우리가 팀을 만들어주는 것이 TFT라고 얘기했었죠. 사용자 능력 부족, 우리가 사용자의 패키지 사용 능력 이해 부족으로 우리가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게 사용자 능력 부족이라는 얘기고 기업의 관심 부족,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소극적인 경우 경영자가 돈만 부족에 투자하고 아무것도 못하면 경영자도 여기에 ERP를 참석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시스템상 소극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ERP 도입의 성공 10개명이라고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현재 업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지 말라. 시험에 잘 나와요. 사전 준비에 철저하라. IT 중심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말라. 업무상의 효과보다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위주로 적용 대상을 판단하지 말라. 프로젝트의 관리자와 팀 구성원의 자질과 의지를 충분히 키워라. 단기간의 효과 위주로 구현하지 말라. 장기간 페이스를 가라는 얘기죠. 그다음 기업 업무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서 ERP를 보지 마라. 고정관념에서 ERP를 보지 마라. 최고 경영진의 프로젝트에서는 배제하지 마라. 경영자도 ERP에 참석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 단위별로 추진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그 다음에 BPR을 통한 완전한 기업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가 선행 또는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 ERP가 이루어지려면 BPR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ERP의 성공 10개명 이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무원 관리에 이런 것들을 경영정보 시스템을 말씀하는 거고, CRM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관계 관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기업의 고객 관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론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KMS라고 하는 것은 지식관리 시스템입니다. 조직 내 인적 자원들이 구축하고 있는 개별적인 지식을 체계하여 공유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 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용어들을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가지고요. 자, 1번 확장 ERP의 목표. 자, 공급체 인간 유기적인 네트워크의 체제 구축이고, 기업 내부 프로세스와 기업 간의 프로세스를 통합한다. 그냥 ERP는 기업 내부에서만 했었지만, 확장 ER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업 내부 프로세스와 기업과 고객의 프로세스를 통합해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보 공유, 정보의 질 향상 및 속도 향상이 이루어지는 거고, 비용 절감과 협업에 의한 가치 증대, 고객 만족과 이윤화 극대라는 얘기죠.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ERP와 확장 ERP 차이점은, ERP는 기업 내에서만 우리가 생산과나 아니면 인사과나 회계과나 물류과나 무역과나 이런 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그냥 ERP의 반면에, 우리 확장 ERP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 내에서도 통하지만 기업과 기업에 아니면 기업과 고객 아니면 외국 기업과 이렇게 통합 정보 시스템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고객 만족과 이윤 극대화를 시키게 되는 것이고, 비용 절감과 협업에 의한 가치 증대가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보 공유, 정보 질 향상 및 속도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확장 ERP란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 ERP처럼 SCM, 그 다음에 CRM, KMS, 비즈니스 지원의 경영 등의 기능적인 추가된 영역에서 지원 정책이 다 앞에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확장 ERP의 특징이라고 나왔죠. 확장 ERP의 특징, 기업 외부의 프로세스까지 웹 환경을 이용하여 지원하고 상거래의 지향적인 우리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욱 향상되는 의사결정의 지원, 기업의 운영 범위를 확산하여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인터넷 사업에 인터넷 쪽에서 대비할 수 있는 기능이 보강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장 ER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나왔죠. 고유 기능의 추가, 그 다음에 우리가 경영혁신의 지원, 선진 정보에 우리가 지원 기술을 추가시키고, 산업 유행의 지원 확대, 전문화 확대 적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확장 ERP의 구성 요소라고 나왔죠. 기본형 ERP 시스템이라고 나왔습니다. 기본형은 여러분들 회계, 인사, 물류, 생산, 설계, 무역, 생산의 분야에 지원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으로 영업관리, 계약관리, 여러분들 MRP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자재소요 관리라고 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제조 실행, 기준 정보 관리, 물류 관리, 인적 자원 관리, 회계 및 재무 관리, 원가 통제 시스템 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기반으로 기업 간, 지역 간, 국가 간의 정보 교환, 기술 전수 및 제품 거래 역할 등을 담당한다. 여러분들 여기 나온 것처럼 SCM이 제일 대표적인 거지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확장 ERP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SEM이라고 나온 것이 있죠. SEM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업
기업의 운영을 위한 전략적 부분을 지원하고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전략적 기업 경영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확정 ERP의 구성 요소라고 나왔죠? 기본형 ERP 시스템, 그 다음에 비즈니스 시스템 지원, 그 다음에 SEM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죠. 요 세 가지를 확장 ERP 구성 요소로 세 가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비즈니스 앞에도 했었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이 기본형 ERP 시스템과 비즈니스 시스템, 그 다음에 SEM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위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자, 이 비즈니스 시스템에 대해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지식경영 시스템으로서 지식경영 시스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경영자 정보 시스템, 고객관리, 고객 관계관리, 공급망 관리, 전자상 거래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SEM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과, 측정관리, 부가가치세 경영, 그 다음에 전략계획 및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활동기준 경영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하실 수 있는 용어 설명이 옆에 써 있으니까 자,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음 학습에서는 경영혁신과 ERP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봤으니까 기출 문제를 해서 이론 문제를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